자, 이 앞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뭐 잘 알다시피 엑셀이고요. 또 이렇게 생긴 차트를 보통 게이지 차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점수가 뭐 50점이고 평균이 66점이다. 그러면은 요거 알아맞혀서 요런 이제 비율 같은 거에 따라서 조각의 크기가 바뀌고 이렇게 눈금선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이것도 이제 7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뭐 조회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고 뭐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변화하는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형태의 차트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게이지 차트를, 눈금이 있는 게이지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차트 중에, 여기는 이제 파이형 차트가 있잖아요. 이 원형 차트 중에 이 도넛형이라는 걸 쓸 거거든요. 요거를 약간 변형을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샘플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하고요. 요거는 2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죠. 2개 이상의 어떤 측정 항목이 있어서 요게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샘플을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자의 점수를 보여주는 값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의 점수가 만약에 50점이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비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반원으로 그리잖아요. 게이지처럼. 이 아래쪽 반원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바탕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또 숫자를 지정할 때에는 바탕인 경우든 뭐 나머지인 경우든 숫자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정확하면 되는데, 요 2개를 합친 값이 요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점 만점의 어떤 점수다. 그러면 40점을 보여주겠다.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이 100점에서 위에 있는 점수를 뺀 게 해당이 될 텐데, 그럼 40대 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2개를 더한 거와 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100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씌워서 삽입해서 요 차트를, 요 도넛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일단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사실 뭐 이런 글자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놔두는데, 그러면은 요 나머지 요 부분이 요 1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울여져야 되겠죠. 요게 위쪽 반원이 되고 요게 아래쪽 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를, 요 안에 있는 내부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이 나오는데, 첫째 조각의 각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조각이 이제 0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90으로 해볼까요? 90도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90도로 내려갔죠. 여기에서 90도로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270도로 해줘야 정확하게 돌아가서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죠. 90에 180에 270, 360이면 원위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아랫부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 이쪽에 옵션에서 채우기를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밑에 부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요 폭이, 요 조각의 폭이 좀 적당하게 좀 굵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면 굵어지는 거고, 구멍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게 좀 커지는 거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대상자의 점수는 뭐 조회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쳐서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해서 자동으로 딱 바뀌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야 뭐 구성하기 나름이고 55점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바뀌겠죠, 계속. 그게 바뀌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트릭이 하나 필요한 거냐 그러면 이쪽에 눈금을 이렇게 갖다 댈 거거든요. 그 눈금을 갖다 대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쪽에 눈금만 나타내는 차트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겹쳐 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도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눈금을 그릴 수 있는 차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를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약간 옆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이제는 이제 평균 값을 주는 데이터를 하나 그리고요. 이쪽에다 평균도 뭐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하거나 하면 되겠죠. 평균이 뭐 예를 들어 60점이다. 그럼 이제 60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뭔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또 100에서 평균을 뺀 게 되겠고 요거는 100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 차트는 요 데이터에 대한 차트죠. 그러면은 요 차트 안에 이 데이터도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을 누르고 추가를 누르고 요 계열의 이름은 여기고 평균이고 계열 값은 여기를 지워서 이쪽에 60, 40, 10을 넣어주는 거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확인. 그렇게 되면은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새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채우기를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겹쳐져 있진 않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 평균이 55점이다. 그럼 이렇게 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눈금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경계선에 해당되는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자 이거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계열 차트의 종류를 바꿔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요 값이 있는 게 있고 평균이 있는 게 있는데 이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 큰 모양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쉬워지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하는 거죠. 클릭하고 여기에 첫째 조각의 축을 270으로 바꾸고 그럼 이제 올라갔죠. 아까 밑에 여기는 아래는 지웠고 그럼 얘는 지금 뭐냐 그러면 요 가운데에 조그만하게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칸을 내리고 자 이거는 이제 100이 되면 안 되고 요게 평균이면 평균보다 한 2 정도 공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100에서 100 마이너스 요 위에 걸 빼고 또 위에 걸 빼면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요런 식의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채우기를 없애고 그럼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부분도 채우기를 없애고 그러면은 여기 요 2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여기 3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다 채우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아까 처음부터 여기 없었으니까 요 자리는 이제 원래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요 2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100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서 좀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 도형 윤곽선도 좀 색깔 이렇게 해줄게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여기 있으면 평균이 예를 들어서 60점이다. 그럼 60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클릭해주고 명확하게 이 없음으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당이 된 거죠. 저 앞에 부분도 이 앞부분도 클릭하면은 지금 두 번째 만든 차트가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요쪽 나머지 부분 여기 요 60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이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도형 윤곽선을 또 없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점수는 예를 들어서 60점인데 69점인데 평균은 55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보다 약간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행 점수가 있고 이쪽에는 또 평균 점수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이게 뭐 상중하에서 0부터 100까지의 어떤 뭐 연료 게이지인데 지금 현재 와 있는 게 어디쯤이냐 이런 거를 이제 숫자로 보여준다고 할 때에도 여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쪽에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여기 글자가 들어가죠. 요 글자는 요 나머지 2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평균 값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요 안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커서를 이쪽에 이거 절차를 잘 따라야 됩니다. 수식 입력조를 클릭하고 등호를 치고 요 평균 값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글자가 입력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클릭해서 윤곽선을 또 없애고 이거는 뭐 되게 편집하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좀 작으니까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두꺼운 글씨로 하고
좀 키우고 약간. 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평균이 30점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90점이다. 그러면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단점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뒤에 있는 그림을 클릭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 두 개, 차트 두 개를 겹쳐 놓은 거긴 한데 한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먼저 만들어 놓은 이쪽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실은 이거를 별도의 차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별도의 차트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이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식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270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는 색깔이 없고, 여기도 색깔이 없고, 여기도 색깔이 없죠. 그럼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 남고 요런 글자들은 필요가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요것만 남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요 두께는 뭐 편한 대로 지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색깔들 넣어주고, 또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외곽선도 넣어주고,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요 왼쪽에 있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도 윤곽선을 없애는 걸로 하고, 요 나머지 부분도 윤곽선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배경 자체도 투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뚫려서 보이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은 요게 혹시 또 다른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금을 두 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위치는 이렇게 두 개를 씌운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여기에 맞춤을 가운데로 해주고 가운데로 해주면 두 개가 정확하게 맞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로 또 제어를 하고 또 이거는 크기를 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또 뒤에 있는 거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 있는 거는 이쪽에 이런 데 보게 되면 선택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차트 두 개가 번갈아 선택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앞에 있는 걸 잠깐 안 보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죠. 다 했으면은 다시 보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앞에 있는 게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눈금을 뭐 10개도 넣을 수 있겠죠. 좀 복잡해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이 차트 자체를 연동을 해서 이런 게이지 차트 그리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또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데 붙여놓으면 되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하면 그림 같은 걸 그려서 각도를 조절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엑셀에서 이렇게 그려서 갖다 놓고 쓰는 것도 데이터 연동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요런 요령도 하나 알아두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